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의 친어머니 추모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조금 하고도 오래되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남편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 18년 되었네요. 남편에게는 두 분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평생 친모인 줄 알고 자랐던 지금의 시어머니가 아닌 생모는 1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남편의 집안은 종갓집으로 지금도 남편이 고향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언급하면 모두들 알아차릴 테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당한 부자여서 몸종과 머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물려받은 재산으로 편히 살고 계시죠.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시고 재산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여러 번 하셨는데 4번 떨어지셨습니다. 어머님이신 시할머니께서 딸을 셋을 낳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아 사랑을 받으셨대요. 아들은 하나라고 시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첫눈에 반한 아가씨가 지금 남편의 생모였다고 합니다. 시할머니는 시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집안 아들이라 오냐오냐 하셔서인지 어지간해서 남편의 생모와 결혼하고 싶다는 고집을 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들은 말씀에 의하면 남편의 생모는 옛날 분들과 다르게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고 정말 미인이었다고 해요. 남편의 생모는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고 주변에서 엄청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집안의 처녀가 부잣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도록 원해 마지못해 시킨 혼인이니 매우 불만스러웠다고 합니다. 시할머니는 귀한 아들이 마음에 차지도 않은 여자한테 빠져 있다는 것을 못 견디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질투가 보통이 아니었다네요.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한테 평생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단지 아들 하나 낳은 것만으로도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아무튼 생모를 밤늦게까지 집안일 시키고 새벽부터 방 앞에서 일어나라고 깨우셨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인 신랑과 잠깐이라도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질투해서 안으로 끌고 가서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수시로 뭐라고 하셨다고 해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은 아들 부부 방에 불이 꺼진 후 한참 뒤에 몰래 건너와서 방 앞에서 지키고 있기도 했다네요. 밤늦게 안 주무시고 뭐 하냐고 하니 며느리를 데려다가 잡고 흔들며 자기 아들 혼을 빼놓은 년이라며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맨날 지능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던지 생모는 꼼짝없이 당하셨답니다. 아들인 시아버지와 남편인 시할아버지 앞에서는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다가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머리를 쥐어박고 때리는 건 기본이고 욕을 하면서 하루 종일 괴롭히시고 감시하듯이 참견하면서 죽도록 집안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몸종보다도 못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다고 해요. 몸종보다 못한 일을 시켰고 매번 하는 말이 힘들면 도망 안 가고 버티겠니 하면서 힘들면 도망쳐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임신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생모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며 시할머니한테 대들고 싸우는 일도 생겼는데 그럴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생모가 임신을 하게 되자 모든 이유를 다 들어 강제로 각방을 쓰게 했고 일부러 시아버지가 술집에 드나들도록 유도했다네요. 그리고 핑계를 다 대면서 하루 종일 아들인 시아버지 곁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시키려고 항아리에 물을 나르기로 하고 배도 걷어차고 잠을 재우지 않고 다음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바느질을 시켰다네요. 무슨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것보다 더한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는 그 정도로 독하게 일을 시키는 줄을 몰랐다고 해요. 그만큼 용의주도하게 지능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시할머니가 그렇게 둘 사이를 갈라놔도 아이는 희생되지 않고 딸을 낳았는데 시아버지도 그렇고 특히 시할머니의 며느리 사랑은 크셨다고 해요. 그렇게 혹독한 괴롭힘을 이겨내고 둘째인 지금의 남편이 나왔을 때는 시할머님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는 자기도 남편한테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를 보면서 또 화가 활활 타올랐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낳았으니 시아버지가 어떤 집안일도 하지 말라고 엄명을 하셨다고 해요. 애는 손주 잘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인 시할머니가 더 이상 시집살이 못 시키게 했답니다. 시할머니가 아무리 지능적으로 며느리 식사를 시키고 아들네 부부일까지 시키려 해도 아들네 부부는 여전히 사이 좋았고, 시할아버지는 대놓고 아들 낳아 이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아들인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고, 시할아버지의 시할머니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됐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한 시할머니는 멀리 외출을 나갔을 때 집에 있는 머슴과 정분이 났다는 말을 시할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 화를 내는 시할아버지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시어머니랑 함께 며느리 방을 지켜보니 새벽에 방에서 머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시할아버지와 마주치자 머슴이 그대로 도망쳤다고 하네요. 실상은 시할머니가 종놈들을 모두에게 돈 쥐어주고 함께 작당을 한 거라네요. 물론 머슴도 시할머니한테 돈 받고 시간 맞춰서 연기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바로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의 생모는 3살 된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의 시어머니를 생모인 줄 알고 자랐다고 해요. 남편인 시어머니한테는 시할머니는 그 여자는 바람이 나서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했다네요.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어요. 친정 동네까지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맨몸으로 쫓겨난 생모는 친정집에 가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이 사는 집에 할머니는 장님이고 어린애들은 5이나 되는데 주인 양반은 인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그 집안 안주인은 사별을 했다는데 애들 5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반이라고 애들 밥 하나 챙겨서 먹을 줄 모르더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애들을 굶겨서 죽일 셈이냐고 호통을 치고,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라고 집안일도 시키고, 생모가 먹이지 않으면 애들 5과 할머니와 성비 양반이 굶어 죽게 생겨서 일단 이 사람들을 살리고 보자 했다네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정말 선비 양반은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 무능한 모습이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생모가 채소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끼니를 해결하고 농사도 짓게 하면서 어린애들을 굶지 않게 했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고 해요. 그러는 사이 시아버지가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와 다시 혼인하셨고, 지금의 시어머니도 똑같이 끔찍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픈 생모가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선 시아버지를 만나러 왔을 때 바람 피어서 도망한 줄 알고 있던 시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으셨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농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함께 울면서 어떻게 모함을 받았는지부터 지금의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했다네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했노라고, 틀림없이 뭔가 받았을 거라고 해서 시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당시 시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집 나간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모를 만나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남은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강제로 쫓겨났다는 생모는 지금의 시어머니 도움으로 겨우 얼굴 보고 살 수 있었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를 친엄마로 알고 자라고 있었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생모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인 시아버지가 아직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서 가슴 아팠지만 지금의 시어머니가 믿어주니 조금의 위로는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슴 한켠에 아픔은 묻어두고 남편의 생모는 더 이상 아들과 딸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2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었고, 가재가 기울었던 양반 집안이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논과 밭을 사고 도시로 애들을 학교 보내고 모두 결혼도 시켰다고 합니다. 장님이었던 할머니도 보내드렸고 남편이 된 선비 양반도 떠나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유암 말기 판정을 받아 지금의 시어머니가 저희 모두를 앉혀놓고 생모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생모가 지금의 시어머니 같이 생모가 있음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자식들과 생이별을 하고 어떻게 그 세월들을 이겨내고 사셨는지 참 불쌍하신 분이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늦기 전에 너네들이 마지막 자식의 도리를 다 하라고 부탁하셨답니다. 그리고 편히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게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기 암 환자로 6개월 선고를 받으셔서 아무도 없는 집에 가고 싶을까 하셔서 시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고향집으로 내려와 계셨습니다. 남편과 손잡고 시아버지를 함께 뵈러 가는 내내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처음 들었던 남편의 생모 이야기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스토리 아니던가요? 꽃같이 젊은 나이에 말기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접하시고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셨다고 해요. 남편이 어머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하니 얼마나 우시던지 그냥 와줘서 고맙다고 보고 싶었다고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우셨습니다. 남편 생모는 계속 시아버지한테 지나간 일이었지만 죽기 전에 꼭 내 입으로 말하고 싶다시면서 나는 절대 바람 피어서 집 나간 거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닌 거 안다고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말기 암 환자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웃으면서 가다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속의 말을 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해서 가슴에 맺혔던 한이 얼마나 쓰렸으면 저러실까.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모두들 함께 울었습니다. 저와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고향집에 남아서 남편 생모의 병 간호를 돌아가실 때까지 했고 남편은 직장을 다녀서 주말에만 내려왔습니다. 생모는 너무 행복하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시며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 후 2달 있다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 생모의 장남에게 양해를 얻어서 함께 장례에 자리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저희가 직접 지내드리기로 했어요. 2달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노릇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 행복한 모습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